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배우는 엑셀 강의 17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혀두면 그리고 툭 냅두면 여러분 업무에 두고두고 유용한 함수. 첫 번째는 프리퀀시 함수예요. 이 프리퀀시 함수는요,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피벗 테이블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이. 나는 데이터 항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나이대 또는 날짜별 이런 것들을 요약하는데 피벗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프리퀀시 사용법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특정 데이터 범위를 지속적으로 참조해서 평균이 얼마인지 합계가 얼마인지 또는 데이터 건수가 모두 몇 건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근데 딜레마가 뭐냐? 데이터 범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동적 범위의 대표적인 함수 옵셋에 대해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꼭.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 뭐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볍게 입력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그냥 나이예요. 이번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령대가 이와 같더라 이겁니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 나이대를 가지고 이 설문에 응답한 30세 이하, 참고로 여러분 프리퀀시는 구간 데이터의 작거나 같다에 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표본이에요. 30세 이하는 그럼 이 전체 결과에서 30세 이하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30세는 넘었어요. 31세부터 40세까지. 그게 바로 40세 이하예요. 40세 이하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50세 이하 보이죠? 그래서 얘는 41세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50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인지 이 흩어져 있는 각각의 연령 데이터들을 모아서 여기다 요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약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되게 간단해요.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자, 프리퀀시 간단하게 알려드린다면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는 프리퀀시 이렇게. 얼마나 빈번하니? 그렇습니다. 빈도예요. 프리퀀시 쓰고, 그 다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연령대를 여러분이 요약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려는 데이터 범위. 데이터 범위예요. 요약 데이터 범위. 그 다음에 실제로 어느 계급, 통계에서는 계급이라고 부르죠. 어느 계급에 속하는 거냐. 그 계급에 대한 범위. 요거. 계급 범위? 제가 이렇게 그냥 쓸게요. 참고로 얘는 데이터 이 범위 대 범위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함수. 이게 이제 바로 배열 수식을 이용하는 그런 함수예요. 배열이요? 네, 여러분, 배열은요, 우리가 엑셀 버전이 지금보다 조금 다운되어 있을 때, 이전 버전에서는 함수가 그렇게 기본 함수가 물론 많이 받쳐주긴 했지만 그래도 함수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떠한 요약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흑기사처럼 나타난 애가 바로 배열입니다. 이 배열 수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참고로 배열 수식은요,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지 않아요. 그러면요, 배열이라는 거 T를 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요, 시프트 키하고요, 키보드 째려보면 돼요. 난 휴대폰으로 보는데, 네, 그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탁 눌러서 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엔터 꽝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 4분이 눌러주면 돼요.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당장 응용해보죠. 자, 참고로 얘는 배열 수식이므로
여러분이 계산할 데이터 바로 인원수를 구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요. 한꺼번에요. 네. 이러면 인원수가 동시에 나타나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리고요. 는 쓰면 돼요. 믿고 쓰세요. 는 frequency frequency 도스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보이죠? 예. 그러니까 frequency 이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frequency 쓰고 데이터 array 보이죠? 이 array가 바로 뭐냐면 연령대별로 요약을 할 거죠. 그럼 연령대 데이터 범위를 쭉 잡아줘요. 데이터가 한 500건인데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러면 알아서 범위 지정합니다. 이때 촌스럽게 절대 참조 번지 뭐 F4를 누르네 만에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쉼표 찍으면 돼요. 이게 바로 데이터 범위. 쉼표 꽝. 그 다음 빈스 어레이 바로 뭡니까? 요 계급에 해당하는 거. 요 데이터 범위 슝 이렇게 끝이에요. 정말요? 예. 가로 닫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살포시 눌러줘요. 어때요? 오 나오네요. 네 이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갖고 여러분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네요. 나왔으면 이걸 갖고 실제로 이렇게 텍스트로 데이터가 나와도 사람들은 좋아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삽입에서 옆에 이 차트 있지 않습니까? 추천 차트 이런 거 확인. 우린 복잡한 거 싫어해요. 여기 보세요. 인원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요. 인원수 따닥 눌러서 뭐라고 써요? 여기다. 바로 여기에다 연령대 분포.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딱 봐도 이거 보는 거보다 어때요? 이 차트 보는 게. 50세 이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40대인가 봐. 제일 많아요. 설문에 조사한 사람이 40대 그러니까 50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응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셋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옵셋은요. 이것도 데이터 뭐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데이터 많아봤댔죠. 머리만 아파요.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참고하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다 이겁니다. 얼마 팔았나. 이 매상. 뭐 포스에 기반해서 뭐 읽어왔든가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일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평균이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평균 일매출액 해서 평균을 구할 건데 나는 이 범위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맨날 이 데이터가 늘어나는 건 두 번째 치고 이 데이터를 여기에 계산을 할 때 자 평균 일매출액 제가 이렇게 할게요. 확실하게 색상을 딱 넣어서 구분을 합시다. 자 평균 일매출액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아는 게 나는 에버리지 AVERAGE 에버리지 쓰고 넘버 범위 1 매출액이지 클릭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점포는 평균 100만원씩은 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벼워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범위 잡는 게 싫다. 이거를 내가 자주 수식에 사용하니까 이 일매출액을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수식에 사용을 하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지정을 합니다. D4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데이터 끝까지 범위 지정하고 왼쪽에 이름 상자에다가 일매상 일매출액 그냥 일매출액 씁시다.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엔터 꽝 이러면 이름이 지정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 평균을 계산할 때 이제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그냥 일 매출액 엔터 꽝 이러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정말 편해요. 그런데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 데이터가 우리 점포가 영업을 3월 1일까지만 하고 종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뭐 15번 2022년 뭐 3월 2일 이렇게. 그래서 매상이 뭐 140이 나오네요. 그래요. 145만 5천원 뭐 이렇게 입력이 돼요. 엔터를 치면 이 값이 어때요? 당연히 이 평균 일매출액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일매출액이라는 애는 제가 여기다 일매출액 하고 엔터를 치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얘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거죠. 바로 이게 유동적 데이터예요. 쉽게. 유동적 데이터. 동적으로 데이터가 바뀐다는 얘기죠. 영어로 다이나믹 레인지.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바뀔 때 이것을 이름 상자, 이름에서 이 네임드 레인지, 즉 이름에서 얘도 항상 반영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하느냐면 옵셋을 사용합니다. 옵셋이요. 네, 옵셋은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업무에서도 진짜 도움이 됩니다. 자, 옵셋은요.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좀 많아요. 애가 뭐가. 옵셋 가로 열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 위치가 어디냐. 베이스 캠프요? 네, 어디를 기점으로 베이스 위치예요. 기본 위치. 쉼표 찍고 베이스 번지라고 합시다. 기본 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요. 아주 팔다리가 유연하다고 보면 돼요.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서 위로 아니면 아래로 얼마만큼 내가 내려갈까? 아니면 얼마만큼 위로 올라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행이에요. 행. 몇 행을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움직일까? 이동행?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이제 행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열이 있겠죠. 내가 데이터를 이제 읽을 것이 베이스를 기점으로 하여 나는 4칸 아래로 내려가서 4칸 내려갔어요. 하나, 둘, 셋, 4칸 내려갔어요. 4칸 내려가서 나는 요 데이터를 읽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칸 내려와서 요 데이터를 읽으려면 옆으로 한 칸 가야겠죠. 바로 이동열이에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갈래요? 그러면 플러스. 왼쪽으로 한 칸 갈래요? 그럼 마이너스. 그래서 이동열. 요 값이 있어야 돼요. 이뿐인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했으면은 제가 만약에 4칸 내려왔어요. 베이스를 필두로 하여 1, 2, 3, 4 스텝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 이동열 한 칸 옆으로 갔어요? 갔어요. 그럼 여기서 요 데이터 하나만 읽어올 거냐? 하나만 읽어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3개를 읽을 거냐? 바로 요거죠. 그래서 읽어올, 즉 참조할 데이터의 행. 따라서 참조행 범위. 쉼표 참조열 범위. 이렇게 됩니다. 우와, 아규멘트 5개나 돼요? 네,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별거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죠. 나는 요 판매 일자에서 2월 18일에 일 매출액을 읽어오고 싶어요. 아주 쉽게 갑시다. 요거 하나. 그러면 옵셋의 이 방법은요. 이렇게 돼요. 는 옵셋 가로 열고 베이스 위치 어디로 할래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업무상. 나 C3번지에서 할래.
그러면 베이스 캠프의 번지 C 3번지. 자, 여기서 나는 2월 18일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 아래로 내려올래. 이게 이동행 5.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갈래. 쉼표 이동 10. 옆으로 한 칸 가서 요거 하나, 요 자리에 하나 행이죠. 하나를 읽을래. 그 다음에 열은요. 현재 열 그대로죠. 현재 열 그대로여도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러면 하나를 읽어와요? 61만 1,000원? 예, 보여드리죠. 이거 카피하면 되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다 할까? 아, 그냥 빈데다. 컨트롤 V. 어때요? 61만 1,000원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럼 퀴즈. 여러분, 나는 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5개 데이터를 읽을 거예요. 61만 1,000원, 110만 원, 108만 원, 86만 5천 원, 77만 5천 원까지 이만큼을 읽을 거예요. 이만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뭐를 바꾸면 될까요? 이 데이터부터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뭘 쓰면 될까요? 어디를 바꾸면 될까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그럼 어디? 예, 참조, 행, 범위 요거 이것만 5 이렇게 이해돼요? 5원 5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베이스를 기점으로 내가 얼마만큼 내려왔어? 5줄. 그리고 옆으로 어떻게 갔어요? 한 칸 갔어요. 이 자리부터 5개를 참조할 거야. 그리고 1열은 뭐냐면 요 데이터 1열 요것만 읽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옆에 만약에 더 있다면 옆에 2열이 있으면 요 옆에 데이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답이 정말 그렇게 나올까요? 보여드리죠. 자, 딜리트. 컨트롤 V. 어때요? 오, 멋있다. 이거 에러 아니에요? 서식이 날짜로 되어 있네요. 엑셀에서 이런 일로 지금 흥분하시면 17일차가 아니라 앞으로 많이 가셔서 좀 더 보시고 오셔야 돼요. 1일차나 2일차 강의 한번 듣고 오세요. 자, 이거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그냥 일반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엑셀의 기본 표시 형식은 일반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 데이터를 읽어오네요. 읽어온다니까요. 이게 옵셋의 기본 원리예요. 됐습니까?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옵셋을 이용하면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겠군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 나는 자,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판매 번호를 써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자, 판매 번호. 여러분이 엑셀 실력이 좀 더 올라가면은 일자별로도 이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판매 번호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판매 번호가 있습니다. 판매 번호. 판매 번호가 얼마 이후. 예. 이렇게 씁시다. 판매 번호 얼마 이후. 그럼 제가 예를 들어 판매 번호가 8 이후. 판매 번호 8번 이후. 그러니까 8번 이후니까 여기서부터 현재 데이터 끝까지. 끝까지요? 예. 이 데이터 전체. 예. 이 데이터 범위 전체를 읽어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이후면 그 끝까지 데이터요? 예. 이 날짜 이후. 이 날짜까지 포함해서 그 이후로 합시다. 우리 그 뉘앙스를 확실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 날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이 끝까지.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끝까지 개수를 표현해 봅시다. 그럼 뭐라고 식을 쓰면은 답이 그렇게 나올까요? 참고로 8 이후의 데이터 요거 이만큼 열이 다 나오게 합시다. 재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식을 쓰면 될까요? 일단 베이스 캠프부터 정해보세요. 옵셋. 자, 곧바로 쓰면 되죠? 메모장에서
이해했는데 여기서 이해를 못한다? 안 되죠. 옵셋, 레퍼런스, 바로 베이스 캠프 어디로 갈까요? 좀 판매 번호가 좋겠는데요. 좋아요. B3. 여기가 기본 지점입니다. 쉼표 찍고. 자, 로우. 이동행은요. 몇 행? 예,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여기 8개 이유니까 여기서부터 8칸 내려오란 얘기죠. 예. 사용자가 판매 번호 825, 625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 셀 번지를 클릭했어요. 이동행에 쉼표 찍고 열은요. 이동 열은요. 여기서 어때요? 옆으로 이동해서 이걸 가져올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판매 번호, 판매 일자, 일매출액 데이터 모두를 읽어올 거예요. 그럼 옆으로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요? 그럼 0을 써주면 돼요. 제자리. 한 발짝도 안 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즉 B3를 기점으로 네가 얘기하는 H6번지에 써있는가 8만큼 내려왔어 나.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옆으로 안 갈 거야. 옆으로 안 갈 거야. 여기에요. 그럼 요 자리에서 몇 개를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몇 개. 이게 중요한데. 몇 개를 읽어야 되죠? 몇 행.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야 끝인데. 그쵸? 끝까지죠. 이 끝이라는 데이터 끝까지 이거를 어떻게 얘한테 인지시킬 것인지 이게 바로 동적 데이터 범위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 뭐라고? 여러분 혹시 개수를 셀 때 어떤 함수를 이용하는지 아시나요? 네, 그렇죠.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다 좋아요. 근데 카운트 A가 좀 더 포괄적 범위겠죠. 왜냐면 카운트 A는 셀에 데이터가 공백이 아니면 무조건 개수를 세니까. 카운트는 그 셀에 데이터가 only 숫자일 때만 개수를 세요. 카운트 A가 좀 낫겠죠. 카운트 A를 써요. 카운트 A를 어디다 쓰는 거죠? 얼마만큼 읽을 거니 참조 범위 행에다가요. 카운트 A 가로 열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 B열 보이세요? 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B열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B에서 D까지 잡히죠. 미안한데 나는 B열만 필요해. 이렇게. 카운트 A, B에서 B. 이렇게 되면은요. 얘는 답이 뭐가 나올까요? 난 모르죠. 카운트 B에서 B란 얘기는 B열에서 그 칸이 빈 칸이 아닌 셀의 개수를 세겠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 빈 칸이 아닌 거 우리가 직접 세워보죠.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판매 번호 여기서부터죠. 그죠? 자, 판매 번호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둘, 셋 이렇게. 즉 판매 번호 한 칸하고 요 데이터 개수 15개죠. 15개랑 얘랑 16개예요. 16개. 그죠? 네, 16개입니다. 그러면 16개 데이터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얘네 여기 요 위에 요 위에 즉 8 이 위의 데이터들. 그죠? 이 데이터를 빼주면은 그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빼요? 빼기 요거 H의 6번지. 왜 H6입니까? 얘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후부터 데이터 행 이만큼 읽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데이터 끝까지. 그럼 위에 7개잖아요. 지금 제가 번호를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라 그랬어요. 7개. 그리고 요거 판매 번호. 이거는 우리가 읽을 데이터 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개에다가 요거 더하면 8개. 8. 된 거예요. 이걸 빼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데이터 내용 중에 빈칸이 아닌 거. 요 개수만 남게 돼요. 요 개수만. 이해돼요? 네. 쉼표 찍고 그럼 여기서부터 몇 개의 열을 읽으면 돼요? 1개, 2개, 3개 열. 맞아요? 3.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어떻습니까? 오, 나온다. 나오죠? 근데 0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가 남아요. 하나를 더 읽었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매출액 현황표가 B열에 있었군요. 이런 복병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결을 하고, 자, 매출액 현황표를 옆으로 제가 이동을 시켜 버릴게요.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됐습니다. 이제 오류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상태, 자, 이 식에서 엔터를 다시 쳐보겠습니다. 꽝. 자,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어때요? 15개 딱 끝나네. 이거는요, 날짜니까 범위 잡고 일반 대신에 날짜 간단히. 어때요? 오, 다 들어오네. 이게 바로 유동적 데이터 범위를 읽어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업무상 제가 이제 강의에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벽을 보고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옵셋을 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업무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 얼마만큼 긁어온다고 표현을 하죠. 긁어오는데 이 긁어오는 데이터가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럴 때 옵셋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뭐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데이터 범위. 이거 읽어볼 때 이렇게 돼요. 그럼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판매 번호가 8이 아니라 판매 번호 10일 이후다. 10 이후 엔터 꽝. 보세요. 우와, 바뀌네. 이게 유동적인 거잖아요. 판매 번호 나는 11번 이후 11번부터 나머지 데이터. 이게 옵셋입니다. 구미가 좀 당기세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다음의 내용은 이게 원리고, 나머지 뭐 양식에서 막 꾸미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양식 기능 배우고 나서 멋있게 활용하면 돼요.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좀만 더 응용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유동적 데이터 범위의 핵심이 아까 이동할 행, 바로 이동할 행에 count a를 썼다는 점이 얘가 가제트 8처럼 쫙 늘어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을 하면 되느냐? 바로 이 범위에도 이것을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정말요? 예. 자, 보세요. 제가는 count A 가로 열고 1매출액. 아까 이거 잡았던 거? 네.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지금 14건이에요, 데이터. 그죠? 왜요? 이 데이터 이름 지정한 후에 넣었기 때문에. 어때요? 반영 안 되네, 진짜. 그죠? 이걸 반영되게끔 이제 바꿔보자 이겁니다. 지금 방금 배운 옵셋, 요것을 이용하여 이름 범위를 수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수정합니까? 1번 수식, 2번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띵. 그러면 이름 관리자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옵셋 느낌표는 뭐예요? 이 이름 관리자, 이름은요, 엑셀의 범위 이름은요, 이렇게 절대 참조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시트가 여러 개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시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옵셋 시트에 D4에서 D의 17번지를 1매출액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운 다음에 미안하지만 1매출액의 이름 범위는 D4에서 D의 17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편집, 자 1매출액 클릭하고 편집 또는 직접 고치고 엔터만 쳐주면 돼요. 직접 합시다. 자, 는 뭐라고 식을 쓰느냐면 offset, offset을 써요. 네, offset. 참고로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이걸로 제가 쓸게요. 자, offset 하고요. 베이스 번지 어디로 할래요? 1매출액이니까 당연히 1매출액인 D의 3번지.
맞습니까 여러분? 예. 1 매출액인 D의 3번지를 기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D 3번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는 옵셋 하고 D 3번지 너를 베이스 캠프로 할게. 이렇게요. 됐죠? 그냥 여러분은 D3 누르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달러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알아서 바뀌어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이동행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1 매출액 그 아래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죠. 그 아래. 그러면 여기 1 매출액 요거 빼고 그 아래줄 여기 뭡니까? 아래로 한 칸 내려오면 되죠. 한 칸 내려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요 자리 움직이지 않을 거야. 콤마 제로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 얼마만큼이 바로 동적 범위의 핵심. 얼마만큼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그렇죠. 바로 참조 행범위죠. 여기서 뭘 쓴다? count.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가 D열이잖아요. 그죠? D열이니까 어떻게 해요? D에 어디? D에서 D 여기 D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저는 그냥 수동으로 쓸게요. D에서 D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D열에 문자가 들어있는 개수를 모조리 센다. 그죠? 그럼 모조리 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위에 1 매출액은 이 실제로 1 매출액 범위에서 얘는 제외돼야 되죠. 데이터가 아니니까 하나를 빼줘요. 빼기 1. 아까 이 셀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름 지정하는 거예요. 이 이름 범위.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열을 참조해요? 현재열. 현재열은 1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까? 끝입니다. 이렇게. 자, 저 그대로 카피합니다. 컨트롤 C. 아니요. 자, 다시 한번 띵. 컨트롤 V.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는 항상 기분 좋게 엔터 꽝. 이렇게. 그럼 지가 알아서 어때요? 바꿔요. 다 됐습니다. 자, 닫기 누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카운트에는 과연 15로 바뀌었을까요? 15로 바뀌었네요. 오, 정말이네. 바뀌어요. 확인되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저는 좀 요약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5 이거 끌어다 여기다 놓고 자, 이건 뭐지? 네. 자,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뭐라고 써요? 간단하게 그 데이터 건수 쓰고 데이터 건수 그 다음에 총 매출액 이렇게 쓸게요. 총 매출액까지? 네. 자, 그러면 데이터 건수 여러분 지금 갑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카운트에 1 매출액 참고로 2열이 됐죠.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을까요? 제가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는 카운트에 가로 열고 1 매출액 가로 닫고 엔터 꽝. 빵 나왔죠? 왜 빵이 나왔을까요? 자, 이름 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관리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니까 여러분 여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E3가 아니라 뭡니까? 아이고 1 매출액 여기 D3인데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 옵셋 요거 지워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고로 여기도 2가 됐는데 카운트웨이 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D 이렇게 제가 메모장에서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꽝.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닫기 15개. 보이죠? 그럼 총 매출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야 는 썸이겠죠? 예, 는 썸. 그리고요. 가로 열고 1 매출액. 가로 닫고. 답 나오죠? 참고로 헷갈리니까 쉼표 찍어 놓읍시다. 띵. 이렇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해 봅시다. 계속 바뀌는지 한 번 더 테스트. 자, 16번, 그 다음에 2022년 3월 3일, 33. 매출액, 162만 3천원, 엔터 꽝 하니까, 자, 과연 반영되었을까요? 짠짠, 16건, 1711만 4천원 요약됩니다. 확인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동적 범위예요. 됐죠, 여러분? 옵셋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요거 저는 요약 집계 좋아한다 그랬죠? 이 일매출액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요. 지금 현재 이 날짜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이 날짜 통틀어서 가장 매출액이 높았던 날이 언젠지 여러분이 표시하고 싶어요. 가장 매출액이 높았던 날짜요? 네, 며칠 날인지. 우리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 100명. 저 여기서 연봉이 가장 높은 연봉이 가장 높으면 얼마?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맥스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연봉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지? 이거를 알아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 방법은 우리 바로 이 앞전 시간에 인덱스 매치를 배웠잖아요. 복습의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여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날짜 데이터도 참고로 유동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를 일단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고 이름 상자에서 그냥 날짜 이렇게 제가 잡을게요. 왜? 계산을 좀 손쉽게 하려고요. 날짜. 왜냐면 데이터가 계속 바뀌면 범위가 좀 유동적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동적 데이터 범위 이름 어떻게 지정한다 그랬어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날짜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또 아까하고 똑같은가 봐. 네, 말씀해 보세요. 옵셋. 그리고요. 는 옵셋. 가로 열고 베이스 캠프 어디로 잡으면 돼요? C3로 잡을래. 됐죠? 참고로 위에 문자 데이터 있으니까 이번엔 제가 베이스 캠프를 B3로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쉼표 찍고 그 대신에 아래로 한 칸 내려가고 옆으로 한 칸 가야 되죠? 판매 일자 잡을 거니까. 이렇게. 베이스 캠프는 어디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동행, 이동열 거기부터 데이터를 읽으니까. 자, 쉼표 찍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개를 참조할 거죠? 행의 높이 count A. 그리고요. count A 가로 열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여러분? 네, C열 클릭. 맞아요? 네, 가로 닫고 빼기 얼마 해주면 돼요? 매출액이 있으니까 2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2개 빼야 돼요. 2. 됐어요? 아까는 하나니까 하나 뺀 거고 이게 있으니까 얘까지 고려를 해야죠. 쉼표 찍고 몇 개 읽을 겁니까? 현재 11. 됐죠? 가로 닫고 엔터 꽝. 날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면 자, 두구두구두구 눈 딱 보이게 여기다 계산할까봐요. 여기다. 여기다. 네. 자, 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판매 일자를 구할 거죠? 네, 판매 일자를 구할 겁니다.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야 일매출액이 가장 높은 애. 일매출액이 가장 높은 자, 여러분 이 판매일을 구하려면 일매출액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찾아야겠죠. 가장 높은 매출액을 찾으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그냥 맥스 함수 쓰죠. 네, 맥스를 써갖고 일 매출액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가로 닫고 엔터 꽝. 예, 나왔어요. 맥스 함수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 이 매출을 올린 날짜, 즉 이 행, 즉 여기 위치 정보가
요 자리 162만 3천 원인 이 위치를 찾아서 그 행의 날짜 값을 읽어와. 그 행에 해당하는 날짜를 읽어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맥스, 현재 찾은 금액이 몇 번째 줄에 있다. 이 위치 정보는 뭐죠, 여러분? 매치예요. 그래서 MATCH, 매치.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최고 일매출액을 찾아라. 맞아요? 참고로 D사에서 D19라고 쓸 필요 없죠. 뭐라고 쓰면 되죠? 일매출액. 그런가? 우리 저기 범위 잡았으니까 이름으로. 됐죠? 일매출액의 최고값을 찾아봐. 어디서 찾으면 돼요? 일매출액 범위에서 찾아봐. 단 금액이 내가 찾고자 하는 금액 완전 똑같아야 돼. 제로. 됐습니까?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16번째 줄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얘가. 1매출액 범위에서 16번째 줄에 있어. 맞죠? 16번째 줄에 있어. 그죠? 그럼 여러분 이 16번째 줄에 있는데 이 16번째 줄에 해당하는 날짜를 읽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인덱스 함수 여러분 아시죠? 는 인덱스. 인덱스 어떻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인덱스 공식을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array 뭡니까? 아파트 동.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동은 판매 일자. 그죠? 그래서 제가 날짜로 잡았나요? 자, 이름 범위 잠깐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무엇으로 잡았는지 이름 관리자에 보니까 날짜로 잡았군요. 제가.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맨 앞에 인덱스 하고 뭐에 쓴다? 날짜 범위. 이 날짜 범위에서 내가 몇 번째 행, 즉 가장 높은 매출액이 있는 행. 맞아요? 여기까지가 매치예요. 이 행에 몇 열이요? 1열. 참고로 한 개 열일 때는 한 개 열일 때는 그 뭡니까? 1열을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콤마 1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쓰고 가로 닫아도 됩니다. 정말요? 인덱스 엔터 꽝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죠? 바로 여기 홈에서 회계로 돼 있죠. 형식이 일반으로 날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날짜 보세요. 2022년 3월 3일이 가장 매출액이 많이 올랐던 날짜입니다. 그럼 제가 장난 좀 쳐볼게요. 예를 들어 2월 21일 이날 매상이 108만 원이 아니에요. 잘못 입력했어요. 188만 원인데 잘못 썼더라 이겁니다. 엔터 꽝 하면은 이제 뭐예요? 가장 매상이 많이 오른 날은 21일입니다.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네요. 됩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하나만 써놓으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름 범위를 동적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3월 4일 예를 들어 매상이 196만 4천 원이 올랐다 이겁니다. 엔터 꽝. 그러면 보세요. 반영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퀀시 함수하고 옵셋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날이 우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렬 작업이라든가 필터링 작업에 대해 공부를 해보는 시간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땡큐.